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입주한다고 한국 시간 22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시간 24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일주일 뒤에 영시를 기해 법무부로부터 사면증을 교부받고 석방됐습니다. 특별사면 결정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를 회복해 지난 5일 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퇴원 때 병원 1층에서 취재진의 간단한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사저 앞에서 한 차례 더 인사말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해 자리를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곳을 찾아 예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일 LA 미디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인 필기시험은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 총 35개 언어로 제공되는데 한인들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앞으로 모든 신규 운전면허증 신청자 외에도 재시험이 필요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자들도 온라인 필기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혁신적인 제도를 운전면허 갱신이나 신규 신청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서비스를 온라인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첫 번째 기획인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온라인 필기시험은 면허 갱신을 원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나 처음 면허를 신청하는 성인, 캘리포니아주 아이디가 없는 사람,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는 주민과 이륜차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주민 등이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필기시험 옵션을 선택한 주민들은 시험에 통과한 후 반드시 DMV 오피스를 방문해야 하며 합격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 및 지문을 찍고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컴퓨터 또는 웹캠이 달린 랩탑으로 제한됩니다. 셋째, 셀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필기시험 신청 시 신청자들은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응시자는 시험 치르는 동안 DMV의 모니터를 통한 감시를 받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횟수도 2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2번 모두 탈락하면 세 번째 시험은 DMV 오피스에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한편 DMV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앞두고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는데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의 경우 현재 우편 갱신이 가능하지만 DMV 규정에 따라 특정 나이가 되거나 2번 정도 우편 갱신을 하면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대화형 이러닝 코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스는 45분 동안 운전면허 관련 교통법규를 설명하고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코스는 컴퓨터, 랩탑, 태블릿,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일주일 24시간 청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어로만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의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오피스 방문자들이 약 3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회 곳곳을 찾아 어려운 실정을 직접 듣고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여론을 청취하는 중에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당선인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기업인들과의 한라인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이동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2시간 30분 동안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만남은 당선된 지 12일 만입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 안 하는 게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물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상식선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언제든지 전화하시라. 내가 들어드리겠다면서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하려고 하고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며 기업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한라인 구축을 약속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한 이 자리에서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없다.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을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새 정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활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며 쉬운 일을 엉뚱하게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소득자산 격차 등 양극화 심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가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제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공정의 기반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면 잘 살 수 있다는 상식의 회복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복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시작전 모두 발언에서는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하고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단체장 중에서 손경식 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허창수 회장은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1시간 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자열 회장은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최태원 회장은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일요일 코로나19 확진자 보고에서 565건의 새로운 양성 환자가 보고되었고 21일 현재 370건의 새로운 양성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그중 29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는 메가 실내 이벤트 안내에 따라 계속 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 개의 코로나19 지표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주정부는 4월 1일부터 실내 메가 이벤트에서의 백신 및 테스트 검증 의무 요건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와 연계하여 이번 주 후반에 업데이트된 보건 책임자 명령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BA2 하위 변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높은 주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의 계층화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월 26일까지의 가장 최근 측정 기간 동안 LA 카운티의 모든 염기서열 검체 중 6.4%가 BA2 하위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검체의 4.5%가
BA2로 확인되었던 전주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BA2 하위 변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염기서열 검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동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오미크론 하위 변수 BA2가 사례의 거의 3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BA2 하위 변수는 또한 중서부 지역의 경우 20% 이상을 차지하며 시카고의 경우 20%가 BA2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는 다른 도시에 비해 지금까지 BA2와 관련된 사례의 낮은 비율을 확인했지만 이는 이전의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며 주민들은 이보다 전염성이 높은 하위 변종과 관련된 전염 증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승인된 백신이 변종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데이터가 확인됨에 따라 특히 백신 접종과 부스터 커버리지를 늘림으로써 전염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은 여전히 우선순위로 남아 있습니다. 3월 17일 현재 5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의 83%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으며 75%는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 중 30%만이 완전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이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85%가 완전 예방 접종을 받은 것에 비해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3월 13일 현재 백인 거주자의 73%와 아시아 거주자의 82%에 비해 흑인 거주자의 55%, 라틴계 거주자의 59%가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범법을 해 사형을 받은 죄수를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느냐의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미국인들과 인권단체들이 사법당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당국이 총살형 사형 집행을 도입해 이를 실시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정국은 콜롬비아시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총살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했으며 이에 따라 총살형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앨런 윌슨 주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18일 보고했습니다. 해당 교정국에 따르면 처형시설에는 구속 장치를 갖춘 철제 의자가 설치됐으며 사형 집행인은 15피트 약 4.5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의자에 결박된 사형수를 향해 총기를 발사합니다. 교정국은 총살형 사형 집행에 앞서 직원 가운데 자원자 3명을 선발한 후 사형수의 심장을 향해 총을 발사하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사형 당일 사형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후 얼굴에 두건을 쓴 채 처형된다는 보도입니다.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총살형을 사형 집행 수단으로 규정한 주는 미시시피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유타 등 단 3곳이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가 4번째 주가 됐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처형용 독극물 주사 부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을 중단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전기이자 처형 시설도 갖추고 있으나 이런 방식의 처형은 최근 109년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회는 지난해 5월 사형수들이 전기이자 처형 또는 총살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통과시켜 총살형 사형 집행을 도입해 그동안 중단됐던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살형 집행이 준비됨에 따라 현재 주내에 있는 사형수 38명의 사형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주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형수에게 총살형 또는 전기이자 처형을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형수 2명의 처형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과 담당 지배인이 집단 탈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 협조하에 추적 중이나 한 달째 이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다롄의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상하이의 의류회사에서 일하던 북한의 여성 봉제공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격리돼 있던 중 집단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사라진 여성 노동자들은 20명이며 관리, 감독 책임자인 지배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들을 고용한 중국 회사 사장이 지배인에게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숙소에 찾아갔다가 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종 소식은 즉시 베이징 북한 총영사관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총영사관이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경으로 향하는 철도역과 국경 초소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한 달 넘게 사라진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측은 이들이 집단 탈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현재 동남아에 있는지 이미 한국에 입국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 영사관 측이 초비상 상태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라며 북한 노동자들과 지배인이 아직 잡혔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안내자를 앞세운 기획 탈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